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이러한 후회는 단순히 개인적인 아쉬움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후회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저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5가지 후회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29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야기 모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웨어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5가지 후회를 소개하며 이 후회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합니다. 이 5가지 후회는 문화, 인종, 나이, 재산,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개인의 배경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측면을 반영합니다. 또한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가 저술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에서는 비슷한 주제들이 다뤄지며 더 다양한 후회 사례와 심리적 분석이 추가로 제시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브로니 웨어의 5가지 후회를 중심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느끼는 후회의 심리적 사회적 의미와 이를 피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상세히 탐구합니다. 더불어 다른 후회 사례를 포함하고 삶을 더 풍요롭고 충실히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논의하며 실질적인 적용 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내가 내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대, 가족의 압박, 경제적 안정성, 타인의 인정 욕구 또는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꿈과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바람에 따라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예술가, 작가, 여행가, 음악가, 환경운동가 혹은 교육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창업의 꿈을 품었지만 실패의 두려움, 경제적 불안정성, 주변 사람들의 반대, 사회적 편견, 그리고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시도하지 못한 경우도 흔히 보입니다. 삶의 끝에서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입니다. 브로니 웨어는 이 후회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용기, 결단력, 자기 신뢰,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한 환자는 젊은 시절 음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족의 반대와 생계 문제로 은행원으로 일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적어도 한 번은 무대에 서볼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젊은 시절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회계사로 일했던 사람이 내가 붓을 들었더라면 내 삶의 색깔이 더 있었을 것이라며 후회했습니다. 한편 다른 환자는 여행을 통해 세계를 보고 싶었지만 직장과 가정의 책임을 이유로 포기했으며 내가 더 일찍 떠났더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길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환경보호 활동가가 되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내가 지구를 위해 뭔가를 했더라면 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한 여성 환자는 춤꾼이 되고 싶었지만 결혼과 가사로 꿈을 접었으며 내가 한 번이라도 무대에 섰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신의 열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남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목표와 욕망을 점검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탐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거나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시작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주말에 미술 수업을 듣거나 짧은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줄어들고 성취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멘토를 찾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지역 아티스트 그룹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가족, 친구,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합니다. 특히 남성 환자들 사이에서 이 후회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승진과 돈을 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놓치거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한 환자는 내가 회사에서 보낸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았더라면 내 인생은 더 행복했을 것이라며 어린 아들이 첫 걸음을 뗄 때 옆에 있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오랫동안 해외 출장을 다니며 가족을 등한시했던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한 여성 환자는 내가 남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평생의 아픔이라며 결혼 생활의 소중한 순간을 놓친 것을 후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건강을 잃은 사람이 내가 일보다 건강을 챙겼더라면 더 오래 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후회했습니다. 한 환자는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과 더 많은 놀이를 즐겼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 후회는 현대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개인적인 취미와 여가 활동도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시간 배분과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을 갖는 등 일상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상사와 업무 분담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워라밸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주말에 가족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추천됩니다. 캠핑이나 피크닉 같은 활동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활용하거나 업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확인을 피하는 것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삶의 마지막에 나는 가족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하는 것은 업무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후회는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거나 거절당할 두려움, 사회적 규범 혹은 감정 표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 또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제한하고 내면의 평화를 해칩니다. 한 환자는 가족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했을지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오랫동안 부인에게 감정을 숨기고 지냈던 사람이 내가 그녀에게 더 자주 고맙다고 말했더라면 우리 관계는 더 따뜻했을 것이라며 후회했습니다. 한 환자는 친구와의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지냈으며 내가 용기를 내어 사과했더라면 우리의 우정은 회복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당당했더라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후회했습니다. 한 환자는 내가 부모님께 진심을 전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아픔이라며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후회는 우리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감정 표현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며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솔직한 대화를 연습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감정 표현의 좋은 시작입니다. 또한 감정 표현이 어려운 경우 상담이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전달하거나 일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것은 감정 표현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있는 관계에서는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표현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감정 표현이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로운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감정 표현을 연습하기 위해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거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은 감정 표현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감정 표현을 위한 워크숍이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소통 프로그램은 감정 표현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네 번째 후회는 내가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했더라면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지지를 주었는지 깨닫습니다. 친구들은 우리의 삶의 동반자이자 지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환자는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웃음과 추억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연락을 끊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멀어진 사람이 그들이 내 곁에 있었더라면 삶의 고난을 더 잘 견뎠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한 여성 환자는 내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직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친구들과 멀어진 사람이 내가 더 적극적이었다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며 후회했습니다. 한 환자는 내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했더라면 더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 후회는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달 친구들과의 모임을 계획하거나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안부를 묻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현대 기술을 활용해 소셜미디어나 화상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친구들과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외로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추천됩니다. 지역 사회 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우정을 맺을 기회가 생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들과의 사회적 연결은 수명을 연장하고 우울증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우정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친구들과의 추억을 기록하는 습관도 추천됩니다. 사진 앨범을 만들거나 함께한 순간을 일기로 남기는 것은 나중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나는 스스로 더 행복해질 수 있었더라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 있다고 믿지만 삶의 끝에서 그들은 행복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익숙함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해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습니다. 한 환자는 내가 더 자주 웃고 작은 것에 감사했더라면 내 인생은 훨씬 더 밝았을 것이라며 어린 시절의 순수한 기쁨을 떠올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오랫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이 내가 더 일찍 변화를 시도했더라면 더 많은 행복을 누렸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한 환자는 내가 새로운 도전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성취를 맛보았을 것이라며 안정에 머물렀던 자신을 탓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소박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적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했더라면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며 후회했습니다. 한 환자는 내가 더 자주 여행을 떠났더라면 더 많은 기쁨을 찾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 후회는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복은 큰 성취나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과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감사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등 행복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브로니 웨어는 이 후회를 통해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태도라고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며 감사한 점 3가지를 적는 습관은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도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산책을 즐기는 것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덜 취약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는 행복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복을 위한 작은 실천을 반복하면 뇌가 긍정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행복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을 보상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이 5가지 후회 외에도 다른 연구와 기록에서 다양한 후회들이 언급됩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에 져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에서는 건강을 소홀히 한 것,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은 것, 여행을 가지 않은 것, 가족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평소에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졌더라면 지금 아프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세계 곳곳을 보지 못한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상실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도 큰 후회로 남습니다. 한 환자는 내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더라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더 따뜻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자녀와의 소통을 소홀히 한 사람이 내가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웠을 것이라며 후회했습니다. 한 환자는 내가 동생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아픔이라며 가족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후회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새로운 취미 탐구,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은 후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작은 여행이라도 떠나는 것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행 경험은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지역 청소 활동이나 노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개인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더 나아가 건강을 위한 식단 계획을 세우거나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이러한 후회들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브로니 웨어는 인터뷰에서 이 경험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용기 있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후회를 통해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진정한 자아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족과의 좋은 소통, 삶의 밝은 면을 보는 능력,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핵심입니다.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점검하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쌓여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유한하며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길입니다. 브로니 웨어의 환자들은 죽음 앞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들의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회에서 교훈을 얻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평안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깨달음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후회 없는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 목표를 세우는 것은 공동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우리는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깨달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녀나 조카에게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